네, 국내 소식들 모두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이슈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첫 출연해 주십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름 바꾸시고 또 네. 새롭게 또 만나네요. 자, 오늘 나오는 날이 근데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장이 네.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와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대선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그런 이슈 자체가 네. 진짜 종목처럼 순환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도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기준금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연준이 특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고 8월 어쨌든 건너뛰게 되는 상황. 9월부터는 동결에 대한 것을 이제 좀 깨고 인하에 대한 부분을 시사했었는데 오히려 어제 증시에서는 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그러게요. 7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인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참 시장은 어떤 연준의 발언에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뭐 시장은 파월 의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정책대로 9월 달에 인하를 계속 가지 않을까. 그 안에서 계속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미국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시사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를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다. 일단 1번.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트러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어제부터 또 강하게 나오는 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하마스 1인자죠. 이스마일 지금 한이에가 암살이 되면서 좀 촉발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은 중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만 아무래도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예. 어쨌든 타이밍이 안 좋아요. 본국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좀 방관하는 분위기. 그래서 뭐 세계 보안 간의 이미지를 거의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증시에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간밤에 뭐 인텔, 아마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좋지 좋습니다. 않은 모습이 네, 안 나왔죠. 좋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변동성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에서 퀘스천이 드는 거죠. 과연 이렇게 과하게 투자를 할 때 결국 이제 마진이 남을 것인가? 흔히 돈이 말해서 될까?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그만큼 영업 이익률이 올라가야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AI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 1세대이기 때문에 그 AI 지금 챗 GPT를 제외하고는 사실 돈을 못 번다라는 좀 인식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뭐 인텔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제 시장에서 보면 투자는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AI가 꼭 반도체만이 아니라 네.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뭐 예. 전력, 인프라, 전선 이런 쪽이 막했다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통 에너지와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AI를 반도체만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같은 그런 섹터들이 어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사실은 수급 자체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5조 6조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퐁당퐁당한 장세 잘못하게 된다고 하면 계좌 자체가 좀 심하게
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주의가 필요한 좀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체크 포인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와 중동발 리스크 거기에다가 이 AI로 연결이 되는 파생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도 결국에는 순환 매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오늘 관심주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지수. 네. 여기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의 싸움으로 네. 좀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거래일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가장 좀 강세를 띠기도 했었었고 네. 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호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디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앵커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네. 금리 인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3%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사실은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금리 수혜줍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고금리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좀 우울함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좀 사실 많은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오전에 잠깐 알테오젠이 예. 시가총액 1위를 잠깐 찍었죠. 예, 잠깐 찍었죠. 그리고 탑 10 안에 보게 되면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리가캠. 리가캠바이오. 결국 탑 10 안에 5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게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제는 코스닥 지수가 재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오후에 알테오젠이 좀 밀렸죠.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을 하면서.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8,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알테오젠이 살짝 올라가고 에코프로이 살짝 미끄러지면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 주가가 240% 반등했어요. 대단합니다. 이에 비해 에코프로 BM은 57%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 명암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이제 머크사와 이제 키트로다 SC 독점 계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상당히 좀 많은 이벤트들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이제 그래요? 키트로다 SC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의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출시를 앞두네요. 한 방에서 남아있지 않나. 한 방이 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비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캐즘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네. 좀 전방 산업이 좀 좋지 않은 상황. 여기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더 내려갔죠.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2분기 실적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지 못합니다. 전망도 안 좋으면 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목표가가 좀 줄줄이 하향되는. 그래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대부분 다 하향이 나왔습니다. 특히 네,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그래서 확실히 좀 뚜렷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코스닥 지수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좀 움직임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뉴욕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만 혼자 또 가고 막 이런 모습 보고 있으면 오늘 또 알테오젠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또 보게 되면 이제 뭐 신약이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암이나 희귀 그리고 뭐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주는 어디를 가져가십니까? 저는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좀 키워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예. 리가캠 바이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고 그렇죠. 상승이거나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전한 자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GI 이노베이션이 좀 제가 볼 때는 자리가 좋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주포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회사와 관계사와 지금 이제 관계사인 마이크로바이옴이 네.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약간 비만 치료제와도 약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본업은 이제 면역 항암제 GI 101A,
102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국에서 등록이 되면서 특허물질 관련돼서 좀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기술 수출과 좀 키워드가 맞게 된다고 하면 네. 저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순환매자 측면에서 봤을 때 지아이노베이션이 좀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자리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규 매수로는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넉넉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아 이노베이션이 어제 또 그 흐름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10,000원대 초반에서 13,000원대 사이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저는 전고점을 한번 트라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023년 9월 달에 세운 지금 15,700원이 일봉상 좀 전고점인데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제약발 섹터의 모든 종목들, 특히 기술이전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래서 좀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기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3개 분기 정도는 저는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꽤 생각합니다. 중기네요, 개인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드라이브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19 때 가장 못 갔죠. 그렇죠. 2, 3년간 네, 맞아요. 암흑기를 보냈기 때문에 음. 충분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있었었고 네. 잠깐 2차 전지 올라왔다 다시 또 원위치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어제 좀 인상 깊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재생. 아, 다시 살아나나요? 네.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나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선. 그렇죠. 빼놓을 수 네. 없습니다. 이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두 후보 간에 상당히 치열하게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제 보니까 확실히 해리스 후보가 네.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보도들도 나왔죠. 한 1%포인트밖에 안 네. 되죠. 예.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2% 정도로 확실히 앞서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합주. 네. 그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경합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7개 중에서 4곳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가는 좀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대단한데요. 네, 지금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패기를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비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뭐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뭐 뚜렷하게 뭐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낙태 관련된 얘기만 했을 뿐 산업적인 정책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 강하게 아직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정책을 이겨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어제 또 EU에서 나온 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 풍력 제조 관련돼서 밸류 체인에 50억 유로를 보증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통과됐던 풍력 지원 패키지 중 하나가 좀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특히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간 상업은행들과 지금 EU가 좀 어느 정도 공동으로 출자해서 풍력 업체들에게 어떤 지급 보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뭐 터빈이라든지 하부 구조물 주문 시에 해당 업체들한테 뭐 즉시 계약금을 제공하고 미이행 시에도 제공한 계약금을 보장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32기가와트 풍력에 대한 부분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여기서 또 EU에서도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의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리스 부통령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올라감과 동시에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의료용 대마만 올라가가지고 다른 거 좀 있을까 싶었었는데 신재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결국 이제 풍력의 대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 CS 풍력의 나오나요? 네. 대장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CS 윈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좋았어요. 사실 CS 윈드 예. 너무나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신재생 에너지 오르려고 하면 내려가고 또 오르려고 그러면 내려가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CS 윈드가 최근에 이 포르투갈 이 신규 모노파일 공장에 5천억을 좀 투입을 하면서 사실 EU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어떤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그렇죠. 대선 네. 어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근데 EU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신재생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유럽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어딜까? 결국 CS 윈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CS 윈드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6.8%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5만 원 안착을 했습니다. 목표가는요? 저는 지금 사실은 네. 이 5만 원대를 넘어서 한 5만 5천 원, 6만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죠. 저는 7만 원대까지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CS 윈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전 이번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서 AI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전력, 전선, 인프라가 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 가운데서 저는 일진전기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제약바이오 다음으로도 또 이런 전력과 관련된 네. 그런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AI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셨네요. 네, AI가 결국은 계속 진행될수록 그와 관련된 인프라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전력 전선 쪽 특히 일진전기도 그렇고 네. 실적 좋습니다. 2분기 지금 아직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서 한 15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서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0%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8천억 정도가 좀 예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전력 전선 쪽에서 또 수주 상당히 많은 상황. 여기에 이 회사가 지금 캐파의 어떤 증설을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고객사로부터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 완료하고 이제 12월에 증설 완료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물건을 뽑아낼 때 이미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약 한 4천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2월부터 4천억의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좋고 수주 잔고 좋고 여기에 캐파 증설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이라든지 뭐 미국의 인프라를 좀 바꾸는 거, 그리고 네. 구입 가격 여기에서도 또 같은 호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같은 호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전력 특히 이제 변압계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도 너무 또 가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의 좀 매력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제 5.2%나 올랐네요. 다시 한번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지 얼마나 잡을까요? 저는 이 종목도 신고가 봅니다. 신고가는- 그래서 5월 29일 날 세웠던 3250원을 넘어서 예. 한 35,000원 정도까지 저는 신고가 흐름. 그래서 이 종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네. 다 정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개 중에 2개가 이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세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GI 이노베이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기 관점이고요. 면역 항암제가 주포이고 비만 치료제가 딱 한 큰술 들어갑니다. 목표가 15,700원 제시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대선에서 신재생으로 연결을 해봅니다. 또 신재생하면 바람이 부는 CS 윈드가 되겠습니다. EU 쪽에서도 긍정적인 풍력 지원 패키지가 나오고 있고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가 나옵니다. 목표가 7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AI 인프라입니다. 자, 오늘 이 전력 인프라 쪽과 관련해서 일진전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수주, 그리고 캐파 모두 다 좋고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잘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